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진행형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진행의 개념과 용법이라 했는데요. 쌤이 용법 앞에 개념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행형의 각각 구체적인 어떤 용법보다도 과연 진행형이 어떤 인식에 의해서 이런 진행형이 만들어지는가, 즉 진행형의 어떤 구성 하나의 원리라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이해가 선행이 되면은 진행형의 용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행형 문법과 관련해서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학습자들이 진행형을 갖다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주입식으로 이렇게 암기하는 성향이 있죠. 암기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 하나와 또 그와 관련해서 진행형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진행형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명제라 그럴까요?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어의 동사 중에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동사는 없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달리 이야기하면은 영어에 있어 동사는 모든 동사들은 거의 다 진행형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행형을 갖다가 사용하는 그 기본적인 인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은 뭐 진행형을 사용할 수 없는 동사, 뭐 조금 앞서 이야기하면은 여기도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라고 해놓았지만은요, 상태 동사들조차도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인 비동사조차도 진행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동사가 진행형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면은 그 외에 진행형으로 사용될 수 없는 동사가 과연 존재할까요? 물론 뭐 구체적으로 모든 동사들을 다 파악에 들어가면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비동사조차도 진행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진행형을 사용할 수 없는 동사는 없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두에 간략히 개념을 한번 잡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형의 개념과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작과 상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또 딱 두 개의 문만 둔 것은 이 개념 자체가 진행형 용법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 동사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동사의 종류 이렇게 하면서 뭐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이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뭡니까?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공부합니까?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는 사실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영문부 책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쌤이 영어로부터의 자유 초판에서 진행형을 설명하면서 이제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동작 동사, 상태 동사란 이 개념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은데요.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학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것이 동사의 종 중에는 타동사와 자동사가 있죠. 물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타동사와 자동사는 뭐 수동태뿐만 아니라 동사구 또 phrasal verbs 이런 쪽에 사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은요, 사실 그보다 더 선행되는 타동사, 자동사보다도 더 선행되는 동사의 개념이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다 이래 됩니다. 타동사와 자동사는 그것이 목적어를 갖다가 취하느냐 혹은 필요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만, 그것은 뭔가 언어적인 어떤 usage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성립되는 거지만,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는 인간의 어떤 행위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두 가지 양태입니다. 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다면은 이 행위라는 개념이 꼭
어떤 동적인 개념만 상정하는 건 아니죠. 침묵을 딱 지키고 있는 것도 결국 하나의 행위니까요. 행위는 결국 크게 동작과 상태로 나뉘어진다. 근데 동작이라는 것은 이것이 한번 일어나고 또 멈췄다가 또 일어나고 하는, 즉 일회적인 성격을 가진다. 일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근데 상태라는 것은 이것이 지속적인, 그 자체의 성질이 지속적인 성질을 가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동작은 뭐 이렇게 한번 일어났다가 뜸뜸뜸, 일어났다가 뜸뜸뜸, 일어났다가 뜸뜸뜸, 이런 식이라면요, 상태는 이것이 그대로 쭉 이렇게 지속되어 가는 이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동사는 크게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에서 보면은 상태 동사는 그 자체가 지속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뭔가 또 다른 어떤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이것을 표현할 필요는 없겠죠. 이 자체가, 이 동사 자체가, 동사 하나만으로도 이 자체가 계속되고 있다. 즉 동작 동사와 비교해 봤을 때는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동사 자체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정한 어떤 진행을 표현하는 패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즉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래 되는 거고, 그런데 동작 동사는 이것이 일회적으로 일어났다가 또 소강 상태를 이루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소강 상태를 이루다가 행위 자체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즉 동일한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동사 하나만으로는 이 의미가 형성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반복을 나타내는 표현을 진행행위라는 의미로 일단 개념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비동사 플러스 ing 이런 개념으로, 이런 형식으로 일단 정착되게 되었다. 그러면 ing는 어떤 개념이냐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잠깐 봤었죠. 그래 보면 여기가 기준 시점이면 그 이전 시점은 뭐가 PP 과거 분사로 표현되고, 기준 시점을 포함해서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뭔가 반복, 윙 하는 이 소리입니다. 반복되는 이 개념은 ing로 표현이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시점은 to 부정사로 표현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소위 말해서 준동사의 어떤 상대 시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비동사를 더하면은 이것은 역시 기준 시점을 나타내는 조동사다 이 말이죠. 조동사, 현재일 수도 있고 혹은 과거일 수도 있고 앞에 will 이렇게 붙이면 이게 미래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무튼 기준 시점에서 동시에 뭔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비동사 플러스 ing다. 이것이 곧 진행형의 정의다. 진행형의 정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개념 정의가 되었죠. 행위라는 것은 크게 동작과 상태로 나뉘고, 상태 동사는 그 자체가 지속적인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굳이 반복, 즉 계속 진행을 위한 또 다른 특별한 표현 패턴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진행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동작 동사는 그 자체가 일회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즉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표현 방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곧 비동사 플러스 ing 형식으로 정립되었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예문을 가지고요, 개념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기로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은 have 동사를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았죠. He had a conversation with the teacher. 해가 일회적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에 내용, 지속적 사실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have 동사도 비동사와 거의 대등하게, 물론 비동사가
대장이라면 have 동사가 약간 부장격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입니다. 상태 동사. 이 상태 동사일 때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소유.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have. 근데 소유라는 것은 법적 개념으로 이것은 소유자가 어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것은 내 거라고 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어떤 사실적 행위, 법률적 행위라고 하긴 좀 그러고 사실적 행위를 부단히 반복할 필요가 없는 행위인 겁니다. 즉 달리 이야기하면 자기가 소유하는 어떤 물건을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 돈 많으신 분들 별장 소유하고 있겠죠. 소유를 하고 있어. 근데 한국에서 그냥 2, 3년 잊고 있어도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로 지속적으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 효과가 곧 뭘로? 법률이 그것을 갖다가 담보하고 보장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나타내는 have 동사라는 것은 아무런 그와 관련된 아무런 노력이나 물론 노력이라는 건 좀 어폐가 있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외에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관리하는 행위에 다른 행위들이 개입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직접적인 점유 활동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즉 그 자체로 그대로 지속되는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가 have 동사다. 자,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지금 밑에 예문인데요. He had a large villa in the country. 그는 시골에 아주 큰 빌라를 가지고 있었다. 이래 되죠. 즉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일정 시점 동안 쭉 그것을 소유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태 동사 말고 have가 이렇게 동작 동사로 또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동작 동사로. 가령 예를 들어서 have a breakfast 하면은 아침 식사를 하다. 아침 식사를 그냥 점심 저녁까지 줄고 쭉 하는 건 아니니까는 아침 식사를 하는 그 일정 시점, 앞에 개념에서 이야기했죠. 일정 시점에서 한번 딱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근데 그럴 때는 have가 식사를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식사를 위한 부단한 어떤 동작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작 동사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침 식사 중이야 할 때 we are having breakfast 이렇게 표현하듯이요. 그럼 마찬가지로 have conversation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대화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동작을 나타내죠. have conversation 하면 어떤 대화를 갖다가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with a teacher 하니까 선생님과 그는 잠시 부정관사의 약간 뉘앙스 그냥 잠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동작 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진행형으로 동작 동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진행형으로 표현된다. 그럼 진행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had를 어떻게 고친다? He was 기준 시점은 나타내는 조동사 비동사의 기준 시점을 과거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had의 원형인 have의 ing형 having을 써주면 he was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 teacher 이렇게 해서 그는 그 선생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형을 쓴 거와 그냥 단순히 일반 동사를 쓴 것 뉘앙스 여러분들 구분해야 되겠죠.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그냥 덤덤하게 하나의 팩트로서 툭 전달해 주는 겁니다. 대화를 나눴어 이 정도고 위에는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이 진행 중인 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ing 자체가 뒤에 개념을 나타내지만 반복이죠. 반복. 윙 반복.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쌤도 지금 계속해서 동작 동사, 상태 동사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는 목적이 뭐다?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내려와서 상태 동사를 보자 말이에요. 상태 동사일 때는 이 자체가 이미 지속적으로 쭉 소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다시 진행형으로 he was having a large villa in the country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
뒤에 이제 좀 넘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것도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가 본래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남의 것을 잠깐 자기가 뭐 대리 소유하고 있다든지, 대리소유란 말은 좀 법적으로 좀 어폐가 있는 말이고, 법률적으로. 아무튼 뭐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언어가 어렵다라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죠. 소유의 개념은 어떤 일시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소유가 법률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인이 막 바뀌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즉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그가 큰 건물을 갖다가 뭐 관리하는 중이었다, 점유 중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의미를 갖다가 인정할 수 있는 거지만, 소유라는 것 자체는 이러한 아무런 동작의 반복을 갖다 전혀 요구하지 않는 하나의 법률적인 어떤 그런 개념과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ng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즉 소유라는, have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는 이 개념, 이 의미가 진행형을 갖다가 거의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개념 정리가 되었죠. 사실 이 동작과 상태라는 개념과 이거와 관련해서 동작은 일회적이고 상태 동사는 지속적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요 일회적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나중에 일시적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면은 진행형은 뭐 거의 다 정복행거와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형의 용법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은 영문에서 진행형으로 사용된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화자의 의도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뭐 전과는 좀 달리 느끼면서 영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행의 개념과 용법, ing의 개념이라고 했죠. 다소 복잡하고 빡빡하게 지금 한 페이지에 넣어 놓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한 번에 ing의 개념을 한 번에 다 정리하고 이해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ing의 기본 개념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의 개념이다. 반복.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됐어.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러한 반복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와 그 행위의 어떤 건재에 깔려있는 심리를 살펴보면,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반복은 결국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을 하는 것은 뭔가 그걸 강조한다는 의미와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거지만 감탄의 의미가 또 담겨 있다라는. 왜?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 우상인 어떤 아이돌을 갖다가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럼 요즘 어린애들 보면 친구들 만나면 반복. 야, 나 걔 봤어. 강조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어떤 감탄의 심리가 개입된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강조가 가지고 있는 살짝 작용의 어떤 측면, 우리가 전사 혼내주기에서 사용된 그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원용해 보면, 이것이 작용의 개념이라고 하면 반복의 반작용적 개념은 뭔가 짜증을 불러일으킨다 말이죠. 쌤이 여기서 동작과 상태를 적절한 어떤 빈도수에 반복되는 어떤 횟수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개념과 함께 예문과 함께 딱 던지면 어느 정도 무리가 없는데, 이것을 한 서너 배 이상, 한 5번 할 것을 한 10번, 20번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죠? 저건 안 해도 되는데 왜 또 하는 거야? 선생님이 오늘 좀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아니, 벌써 지금 짜증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반복의 개념에 작용 개념 같으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강조, 감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반작용적 개념은 뭔가 반복하는 걸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난다. 짜증.
여기서 조금 더 심하게 나가면 감탄의 어떤 반대 개념으로 비난한다 이런 의미로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요 짜증을 하면서 약간 비난의 느낌이 살짝 오죠. 이 예문에서도 He's always finding fault with me. 언제나 내 뒷담화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흠을 잡는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의 이 개념, 반복이라는 이 개념이 또 하나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여기에 일시적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일시적이라는 개념. 반복과 일시적, 이것이 진행형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반복과 일시적이라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는지 한번 잠깐 우리 자연물리학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반복이 된다, 어떤 동작이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 자체가 영구할 수 없다. 이거는 뉴턴 물리학에서 소위 말해서 영구 운동장치라 그러죠. 한번 에너지가 탁 가해지면은 그게 알아서 자기가 계속해서 추가했던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어떤 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영구 에너지 선생님 정확한 용어가 살짝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무한동력 장치. 그러니까 한번 딱 에너지가 가해지면 무한하게 계속 그 동력이 유지가 되면서 작동하는, 이것은 뉴턴 역학에서는 불가능하다. 근데 쌤이 전에 한번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쌤 고등학교 동기이자 대학도 동기인 허창욱이라는 아주 또 걸출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쓴 반중력의 과학인가 그게 보면은 스위스 모 사원에는 이러한 무한동력 장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한동력 장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뉴 사이언티스트들이 나옵니다. 미래 신과학자들이요. 물론 지금보다 이전의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분들의 학자들이 어떤 연구 성과에 비하면 무한동력 장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쌤이 잠깐 책 소개를 하면요. 반중력의 과학입니다. 그때 반은 반할 반자입니다. 반중력의 과학. 출판사 이름까지는 쌤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책 광고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쌤은 이 책을 친구한테 받아가지고 정말 밥도 안 먹고 한 단숨에 2번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까 옛날에 있었던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사건, 그에 대한 평가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평가는 극과 극 차이입니다. 거의 킹 오브 킹에서 황우석 교수가 킹 오브 킹과 거의 사기꾼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커다란 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읽어보고 나면은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명확한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어떤 의견이라 그럴까요? 관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아마 정립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반복되는 어떤 동작이나 행위 등은 연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가다가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번 또 이어지기 위해서 또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에너지가 가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연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것은 그 성질 자체가 이미 일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쭉 움직이다가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그 기간 텀을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요 일시적이라는 것이 살짝 나중에 가면은 지금 진행과 단순 현재형과의 어떤 뉘앙스도 느끼게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어떤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지금 이 책에서는 사실 이것까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잠깐만 설명을 하면요, 추가로 설명을 하면 진행형과 현재형을 봤을 때 현재형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지속되는 하나의 팩트다 이 말이었어요.
I like soccer. 난 축구를 좋아한다. 이런 이거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다. 그래서 현재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체가 하나의 진리, 팩트이기 때문에 쭉 지속성을 가진다라는 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진행이라는 이야기는 그 팩트가 지금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만 이것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진행형은 현재형보다는 좀 뚝 떨어지는 이런 뉘앙스로 표현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했던 기준 시점 가능성 지금도 계속해서 기준 시점과 가능성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예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반복이라는 거. 자, he is 기준 시점 현재 시점에서 study 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다 말 그대로 반복이다. 그는 지금 보니까 하루 종일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강조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always라든지 혹은 막 constantly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지속을 나타내는 혹은 시간적인 어떤 장구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사들이 개입이 되면서 이 진행형의 의미를 보다 더 강조해 준다는 말이죠. He's always doing such a thing.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지만 이게 단순 어떤 습관 He always 잠깐만요. He always walks 이렇게 이하로 가는 이런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과 같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문장 전환을 하는 것이 문제로 나오는 그런 어떤 예도 있었지만은요. 이건 그냥 단순히 항상 뭐 열심히 그와 같은 일을 한다 doing이 돼 있는 또 단순한 사실을 갖다가 습관을 나타내지만 여기는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강조의 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 표현의 뉘앙스는 차이가 많다라는 거. 밑에 또 나오죠. 감탄. 뭐 같은 맥락입니다. He's always working hard like that. 이렇게 강조하죠. 야, 저처럼 언제나 열심히 일한단 말이야. 강조와 감탄이 뒤섞여 있는. 그죠? 그래서 역시 조동사와 사실상 요 뒤에 나온 ing가 본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이렇게 부사가 들어간다라는. 자, 이제 반작용적 의미 짜증이 나오죠. He's always finding fault with me. 그죠? 이때도 he is finding fault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에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그가 뭐 이 뒷담화 내 자신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팍 강조, 짜증, 비난하는 그런 뉘앙스라는 게. 자, 여기까지는 일단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비동사. 상태동사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비동사조차도 없다. 진행형이 사용된다. 진행형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뭐냐면 일시적이다. 일시적. 즉 비동사가 표현하고 있는 영역은 이 전체죠. 전체인데 이 일정 텀, 기간 동안 요 텀에서 벌어지는 건 여기 일시적이다. 일시적. 요거는 지속적이다 말이죠. 지속적. 그러니까 지속을 나타내는 상태라 동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는 ing를 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앞에 우리 단순 현재하고 현재 진행하고 비교도 해봤지만 이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가능성 100%서 확인되는 사실이지만 요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 말이에요. 변화가 가능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성 측면에서는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때로는 잠깐 내가 평소에는 말이야 이런데 지금 요거 잠깐 요렇게 하고 있을 뿐이야 라는 의미에서 뭐 약간 변명, 회피, 자기 합리화 뭐 이런 뉘앙스로도 요게 쓰여진다라는 요 내용까지는 사실 담지 않았습니다만은 영어로부터 자이 2에서는 선생님이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You are being an idiot this evening. 자, this evening이라는 요 일정 시점에서 지금 보니까 현재 요런 짓거리를 요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표현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다? you가, 너가 평소에는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idiot 하지 않다 이 말이지. 아니 평소에는 그러지 않은 녀석이 오늘 저녁에는 왜 이 바보 같아? 바보 같은 짓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비동사조차도 일시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진행형을 쓴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어떤 일시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쓰고 있다. 이런 말이죠. 밑에도 보겠습니다. The children are being noisy. 단순히 이야기하면, 단순히 하면은, 아이들이 지금 뭐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The children are being noisy. 그런데 여기에 숨어 있는 건 역시 일시적이라는 이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좀 noisy 않은데 뭔가 애들이 좀 점잖고 한데 지금 보니까 뭐 평소답지 않게 많이 떠들고 있네. 뭐 시끄럽게 굴고 있네.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약간의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변명 같은 이런 어떤 뉘앙스도 있죠. 애들이 본래 저런 애들은 아닌데 지금은 왜 뭐 저렇게 시끄럽게 굴고 있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지금 시끄럽네 이런 의미보다도 일시적인 이 뉘앙스가 살짝 개입되어 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have를 보겠습니다. have. 앞에서는 he was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 teacher라고 우리 have가 진행형으로 사용되는 용법을 보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have a hard time 하면 이때도 구체적인 어떤 일정 시간이기 때문에 어를 쓰는 겁니다. 그냥 have a hard time 하면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 뭐 좀 이런 뉘앙스고요. 이때는 구체적으로 좀 힘든 시간, 뭔가 딱 정해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힘든 시간을 가진다라는데 have a hard time이 요 의미가 그냥 시간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죠. 뭔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생활에서, 삶에서.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have a hard time은 동작 동사다. 따라서 having을 진행을 쓸 수 있고, 근데 앞에 이제 현재 완료로 쓴 것은 뭐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이전에 쭉 있던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완료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 teacher works for individuals. 자, 그 교사는 어떤 개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의 직업적인 의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e teacher is working 하면은 자기의 직업과는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말인데 works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단순 현재로서 하나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 교사가 하는 일이란 이런 거다 뭐 이렇게 또 이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works for individuals who are having extreme difficulty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행을 쓰고 있는 것은 뭔가 일정 시점에서 일정 시점에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우리 뭐 상담교사라든지 카운셀링을 전담하는 뭐 학교에 옛날 지금 생각이 안 나. 양호실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상담교사가 상주하면서 학생들 카운셀링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individual도 항상 언제나 어려움을 갖다가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학교 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다가 일정 시점에서 뭔가 어려움에 딱 마주친 그런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 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사는 일을 한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일시적이란 이 개념은 진행형을 갖다가 지배하고 완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상태 동사조차도 그 상태가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일 때는 진행형을 쓴다. 그 의미 가운데서는 뭔가 평소와는 팩트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의미고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좀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때로는 그것이 자기 변명의 어떤 표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have 동사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문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동사가 뭐가 있다. 바로 사역 동사인 have입니다. 사역 동사. 자, 사역 동사도 누구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시키다, 만들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는 아니죠. 그 자체는 분명히 사역 동사는 동작 동사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진행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래서 he is having 이라고 이렇게 사역동사의 진행형이 나오고요. 우리 앞에서 봤지만 사역동사가 나오면 원형을 염두에 두고 간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read the book 하니까 그는 학생들에게 그 책을 갖다가 지금 읽히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역동사도 당연히 사역동사 have도 당연히 진행형을 쓸 수 있다라는.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형의 개념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용법에 대해서 한 개념 정리가 되었다고 보고요.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지속적 상태와 일시적 상태 해놓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동작의 반복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본래는 지속적 상태라고 하는 요 카테고리가 하나의 독립적 카테고리고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고 밑에는 1-1, 2-1, 3-1, 그 다음에는 4-1, 5-1, 6-1 이렇게 되니까 앞에 나온 이 카테고리의 파생 카테고리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봅시다. 자, 지속적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의 가장 대표적인 동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Jack has pants. 잭은 벤츠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있어. 소유죠. 소유. 따라서 진행형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I think he's a fool 했는데 이때 think는 대표적인 지각동사죠. 인지동사죠. 인지동사.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죠? 네, 밑에 feel도 마찬가지인데 feel도 어떤 그런 감각과 관련된 지각동사인데요. 이때 이제 think가 나는 생각한다 할 때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동작동사가 아닐까. 물론 그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 건 동작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진행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때 think는 나는 가만히 있다가 그가 바보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 지금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내 생각에는 그는 바보야. 그러니까 나는 그가 바보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때 think는 상태 동사고요. If then you're wrong. 이또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는 어떤 생각, 관념, 관점이고 이때는 그냥 어떤 느낌입니다. 내 느낌엔 너가 틀렸어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너가 틀렸다란 난 느낌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물론 이때도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팍 올라온다든지 일시적으로 그 느낌이 살짝 지속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be feeling으로 진행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죠? 자, 4번을 보면요. smell은 어떤 냄새가 푹 난다는 smell of 어떤 냄새가 난다, 마늘 냄새가 난다. 요까지가 불완전 자동사고 뒤에가 of garlic이 보다, of 플러스 명사로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때 of는 요게 성분입니다. 성분. 그래서 smells 냄새가 나는데 마늘 성분의 냄새가 난다. 이래서 smells of garlic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냄새가 불 나는 것도 어떤 그 냄새가 일정 냄새가 나는 그 상황을 갖다가 내가 인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쭉 유지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smell, this food smell. 또 딱 음식을 봤는데 그 음식에서 이런 냄새가 나네 라는 하나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taste, smell 쓰고요. 자, taste도 같은 맥락이죠. 이건 냄새가 나는 거, 이건 그런 맛이 느껴진다. This fish tastes awful. 맛이 갔어 이 말이죠. 이 생선 상했네 할 때. 그래서 이것도 위의 smell과 같은 성격의 동사로서 상태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love, 심리의 지속적인 상태에서 I love you. 그래서 사랑해. 야, 갑자기 너가 너를 사랑하고픈 마음이 탁 올라왔어 이런 건 아니죠.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사랑할 거다라는 지속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일시적인 상태로 전환이 되면서 진행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we are having a lunch at the Vips. 우리는 지금 Vips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야. 근데 have a lunch는 사실상
상태 동사라기보다는 동작 동사에 가깝죠. 동작 동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건 일시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I'm thinking about getting a new job. 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나 지금 하면서 생각을 하는 중이죠. 고민하는 중이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지금 내가 지금 회사 때려치우고 말이야. 새 일자리 찾을까? 니 때문에 뭐 부장도 뭐 보기도 그렇고 하다가 아니야. 뭐 또 다른 생각 하다가 정말 때려치워버릴까? 뭐 생각이 불쑥불쑥 반복적으로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이런 생각이 잠깐 떠오른다라는 느낌으로 뉘앙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 think that I'm going to get a new job 이렇게 하면 그냥 막 찾아버릴까 이렇게 단순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어떤 뉘앙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때는 잠깐 일시적으로 막 그냥 막 때려치우고 새 일자리 찾아볼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가능성은 좀 살짝 떨어지는 이런 뉘앙스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m feeling trouble 마찬가지. 이때 일반적인 어떤 느낌을 이야기하지만 요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이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감각 일어나고 있는 감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I feel terrible 하면 좀 terrible 하면 이상하죠. 항상 공포에 질려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쓰이겠지만 여기서는 일시적인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나 지금 너무너무 무서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역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smell과 taste와 그리고 love가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가 아니고 동작의 의미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다? 진행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hat you are smelling 이때는 너가 지금 냄새를 맡는 건데 냄새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펄펄펄펄 올라오는 거는 그 상태가 쭉 화자, 주체 입장에서는 그냥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런 동작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냄새를 맡는다라는 것은 행위 주체가 움직이는, 즉 동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쓸 때는 진행형을 쓴다라는 거죠. What you are smelling. 너가 지금 이렇게 냄새 맡고 있는 건 음식이 아니야. 뭔가 음식하고 비슷하게 뭐 이렇게 생긴 데 가가지고 먹을거리인가 싶어갖고 냄새를 맡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I'm just tasting the stuff. 난 지금 국맛을 보고 있는 중이야. 역시 테이스트도 이때는 무슨 맛이 느껴진다. 상태적인 지속적인 상태 사실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맛을 보는 거죠. 우리가 국간을 본다. 우리 같으면 지금 나 국간을 보고 있는 중이야. 이런 말이 되겠죠. 역시 동작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love가 지속적인 상태의 의미보다도 enjoy와 같은 그런 의미로 굉장히 지금 재밌게 즐기고 있다라는 뉘앙스일 때는 당연히 동작이겠죠. 그래서 I'm loving this party 하면은 이 파티 정말 죽여주네. 뭐 재밌네. 이렇게 나 정말 재밌게 즐기고 있는 중이야. 지금 즐긴다라는 거는 지속적 심리 상태가 아니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때로는 뭐 이렇게 캔 맥주도 한 잔씩 하면서 하는 행위죠. 동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진행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마 여기까지가 개념 정리가 다 된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번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다시 돌아갔어요. 제가 앞에 했죠. 동작 동사, 상태 동사고 그리고 동작 동사는 이례적 사건을 나타내고 상태 동사는 지속적인 사건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례적인 사건을 갖다가 진행형으로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표현해야 되고 그 반복을 표현하는 것 형식이 ing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었죠. 그리고 지속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례적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어떤 상태가 잠깐 유지되는 그런 모습일 때는 진행형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자, 이게 이 방금 정리한 이 내용이 핵심이고요.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진행형은 그 나머지 내용들은 저절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제대로 딱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은 앞서 본 우리 미래와 미래 완료 그리고 진행과 진행용법과 이렇게 합쳐놓은 문법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